장모님 돈도 참 많이 쓰시덕 하시네요.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둔탁한 소리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관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한 여자가 절규했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삶에 날아온 손바닥 충격으로 고개를 돌린 여자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폭언을 한 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더욱 거세게 관을 짓밟았습니다. 찬을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조문객들 중 한 명이 남성을 말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관속 고인을 향한 끔찍한 모독까지, 그리고 맞은편 복도에서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4월 전 나연주의 어머니 나금실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0대 중반 오랜 두병 생활 끝에 고인이 된 것입니다. 연주는 홀로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장도희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손 하나 깎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엄마 수입는 어떤 걸로 할까요? 알아서 해. 나 지금 바깥 장례식장. 음식 준비는 그런 것도 일일이 물어봐. 혼자 못해. 현주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결혼 이런 15년 이런 말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아침 현주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조문객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부은 눈을 찬물로 달라며 혼자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오전 10시 장례식이 시작되고 조문객들이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현주야, 저 사람 술 마셨네. 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이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소주를 마신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 오늘은 장모님 장례식인데 침착 어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도연은 대답 대신 헛웃음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관으로 향하던 도연이 갑자기 발길을 멈추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미친 살아서는 우리 돈만 빨아먹고 도연의 발이 관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둔탁한 소리.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현주가 달려가며 외쳤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네 엄마 병원비만 몇천이 깨졌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짝. 현주의 뺨에 날아온 손바닥. 현주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10살 아들 태원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배숙정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틀린 말했어. 죽을 사람한테 독만 썼잖아. 이제라도 죽어서 다행이지. 조문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바닥에 앉은 채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깊은 눈으로 현주를 바라보는 남자. 현주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보자 남자는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오래된 약속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윤재현이었습니다. 현주의 어린 시절 소꿉 친구이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첫사랑이었습니다. 현주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힘에는 아팠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현주는 침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주는 서랍을 열고 묶여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15년간 몰래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윤재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번호는 휴대폰 안에 있었습니다. 현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조문객이 떠난 후 현주는 텅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화근거렸고 마음은 온통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15년 결혼생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26대 만나 결혼할 때만 해도 도윤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중하고 다정했죠. 하지만 결혼 반지를 끼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현주야, 내가 돈 관리 좀 해줘.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처음에는 남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주는 은행에서 일했고 돈 관리에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왜 용돈이 이것밖에 안 돼? 친구들이랑 술 마시려면 부족하다고. 여보, 태연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애 학원비가 뭐가 그렇게 비싸. 동네 학원 보냐면 되잖아. 현주는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서 못 해본 것들을 태연이에게는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몰래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은행 업무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했습니다. 도연은 몰랐습니다. 현주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으고 있는지, 얼마나 저렴하며 살고 있는지. 현주는 주목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파지만 마음의 아픔보다는 훨씬 견딜만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장례식에서 이런 일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현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현주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죠. 현주야, 너만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상에서도 현주 걱정만 하시던 어머니. 하지만 현주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진짜 행복했던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현주야, 나야. 재원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재원아, 장례식에서 널 봤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몰랐다. 현주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주야, 더는 혼자 버티지 마. 내가 도와줄게. 재원아, 나는 말하지 마. 너는 충분히 참았어.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전화를 끊은 후 현주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재원, 현주의 첫사랑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좋아했지만 현주가 대학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재원은 법대에 진학했고 현주는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 현주는 도희를 만났고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재원에 대한 미련을 잇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주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숨겨둔 통장이 있었습니다. 15년간 몰래 모은 돈 3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연이 대학 갈 때를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로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현주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면서 각종 법률 상식을 익혔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도인의 분류나 가정폭력, 경제적 착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죠.
현주는 메모장을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도인의 외도 증거 수집. 둘째, 가정폭력 증거 확보. 셋째, 재산 목록 정리. 넷째, 아이양 요건. 준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가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도인의 콧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현주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도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도인의 생일 너무 뻔했죠.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오빠 오늘 호텔 언제 가? 아, 기다리고 있어요. 나 내일 쇼핑몰 가자. 오빠가 제일 멋있어요. 아내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고 했으며 현주는 이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도인의 지갑도 확인해 봤습니다. 각종 호텔 영수증과 명품점 카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현주가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도인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현주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준비할 때였습니다. 새벽 4시까지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한 현주는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이번에는 진짜로 끝낼 거야. 15년 결혼 생활 참고 또 참았던 세월. 하지만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관을 짓밟고 자신을 때린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주에게는 진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인의 장례식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아침 챙겨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관을 발로 차고 현주를 때린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현주는 묵묵히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저녁 8시 도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야, 도인아, 너 진짜 레전드더라. 남자 동료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뭐가 장인어른관 발로 참고 말이야. 동영상 봤는데 완전 시원하던데. 도인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살아서는 우리 돈만 빨아먹고 죽어서도 장례비로 돈 나가고 한 대 차줘야 속이 시원하지. 오빠 진짜 방역 있어. 옆에 앉은 여자 동료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관을 발로 차다니 완전 대박이에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그러고 싶어요. 하하, 그치.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할 말은 확실히 하는 거지. 도인은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도 한 대 갈겨줬어. 쫄지 말라고. 여자들은 확실하게 해줘야 말을 듣더라고. 우와, 오빠 완전 남자다워요. 여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도인은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현주가 앉아 있다는 것을. 현주는 모자를 깊게 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인은 모든 말을 녹음하고 있었죠. 완벽한 증거에 현주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현주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도인은 출근한 후 현주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부터 시작해서 옷장, 심지어 화장실까지 예상대로 곳곳에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명품점 영수증들, 현주가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백화점, VIP, 라운지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 가방 하나에 300만 원. 현주의 한 달 월급보다 비쌌습니다. 호텔 영수증도 한 움큼 나왔습니다. 모두 평일날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시간에 바람을 피운 것이죠. 현주는
이 모든 것을 꼼꼼히 사진으로 찍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도인은 컴퓨터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역시 생일이었습니다. 브라우저 검색 기록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선물용 명품 반지 호텔 스위트룸, 예약 여자친구 생일 선물 추천 현주와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자친구라고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안도 열애봤습니다. 네, 여녀와 주고받은 메일이 수십 통 있었습니다. 자기야 어제 호텔에서 너무 좋았어. 빨리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줘. 오빠 하나 임신한 것 같아. 어떡하지? 임신? 야, 너 뭐 하는 거야? 조심하라고 했잖아. 미안해. 오빠 그냥 농담이었어. 화내지 마. 현주는 이 모든 메일을 프린트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 그때 아들 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응, 태연아. 간식 먹어. 태연은 거울에서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사준 최신형 태블릿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태연이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현주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태연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메신저 알림이 떠 있었는데 도연의 계정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오늘 밤에 만날까 보고 싶어 죽겠어? 태연은 아직 어렸지만 이 메시지가 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랑 현주는 태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태연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야. 현주는 태연이 보여준 메시지도 캡처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발견한 증거라는 점에서 법정에서 더욱 강력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도연이 돌아왔을 때 현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했어? 응, 동료들이랑 간단히 마셨어.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주는 도연이 호텔에 들렸다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GPS 위치 추적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 많이 마셨나 봐. 얼굴이 빨개. 아, 좀 마셨지. 도연은 소파에 털서 간지며 TV를 켰습니다. 현주야, 맥주 좀 가져와. 현주는 순순히 맥주를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았어. 조금만 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재현에게서 온 문제였습니다. 현주야, 준비는 어때?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현주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재현아. 거의 다 준비됐어. 현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속고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얼마나 현주를 우롱해왔는지.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입니다. 현주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있었고 든든한 조력자도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도연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될 것이고 현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현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배속정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와 술로 망가진 몸이 한계에 다화했던 것 같았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의사의 말에 도연은 병원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현주는 냉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장례 준비는 또 다시 현주의 몫이었습니다. 도연은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친척들은 뒷말만 했습니다. 배속정이 그러게 왜 투자 같은 걸 했어.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던데.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었. 현주는 묵묵히 장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장례 식당의 도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관식에서 관합에 무릎을 꿇고 목마 울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못난 아들이에요. 혀도 한번 제대로 못 해디고 조문객들이 감동하며 지켜봤습니다. 노윤이 참 효자 내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나 봐. 현주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장인어른 관을 발로 찬 사람이 지금은 효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도연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현주와 함께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자, 바로 윤재현이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너 뭐야? 우리 엄마 장례식인데 이제와 도연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 남자는 또 뭐야? 너 미쳤어?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습니다. 너 바람났냐? 장례식에 남자까지 끌고 와 도연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주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장례식장이에요. 뭐, 도연 씨, 야, 너 지금 남편한테 존댓말하는 거야? 현주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건네며 조용히 속삭했습니다. 이건 장례가 아니라 너희 집안 정말 시기야. 도연이 서류를 받아보니 이은 소장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이은 소장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조문객들이 옹성거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이 하나, 둘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장 장례식에서 현주 씨가 이혼한다고 도윤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야, 너 미쳤어?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이혼 소장을 들고 와? 네, 맞아요. 한 달 전 우리 어머니 장례식에서 관을 발로 자신 붙게 딱 어울리는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주의 말에 조문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관을 발로 찼다고 진짜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미 SNS를 통해 한 달 전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 그 영상의 주인공이 맞네. 도윤 씨였구나. 도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현주야,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는 안 돼. 아니요. 여기서 끝낼겠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일도 여기서 했잖아요. 재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주 씨의 법률 대리인 윤재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도윤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네,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혼외정사, 가정폭력, 경제적 착취 등에 대한 완벽한 증거 말이죠. 재원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명품점 영수증들, 그리고 내 연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입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영상과 증언도 있고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바람폈구나. 저런 사람이었어. 관까지 발로 차고 도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주야,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현주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15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장도윤 씨십니까? 저예요. 채권 추심팀입니다. 고 배습 정 씨의 부채에 대해 상속 포기 의사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도연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부채가 뭐예요?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대출과 사채까지 포함해서요. 장례식장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2억 3천만 원 집도 이미 담보 설정되어 있고 차량도 압류 예정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현주야,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하지만 현주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없어. 내 혼자 해결해. 상속 포기는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미 이혼 절차를 시작했거든. 그 순간 도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나도 집도 모든 재산도 현주는 재현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도연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주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현주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현주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로 도윤의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압류 대문의 자동차에 심지어 지방 가전 제품에까지 빨간 스티커가 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된장 도윤은 압류 스티커를 떼려고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붙이기만 했습니다. 장도윤 씨 맞으시죠? 저희는 제2차 채권자입니다. 제2차은 뭐예요? 어머님이 은행 대출 말고도 사채를 쓰셨거든요. 총 5천만 원입니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빚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고금리 대출 6천만 원, 지인 차용증 3천만 원, 신용카드 연체금 2천만 원. 도연은 머리를 감출습니다. 총 빚이 3억 원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제발 도와줘. 내가 은행에서 일하잖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도연은 현주가 이사나간 새 아파트까지 찾아왔습니다. 현주가 문을 열자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주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도연의 손이 현주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태연이 아빠잖아. 안나 태연이 위해서라도 제발. 하지만 현주는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태연이 위해서라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건 너야, 현주야. 우리 1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아무것도 아니었어. 적어도 너에게는. 현주는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랑 호텔 갈 때, 명품 사줄 때, 우리 어머니관 발로 잘 때, 그때는 15년이 생각났어. 도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주야, 그건 이제 그만해. 법원에서 보자. 현주가 문을 닫으려 하자 도연이 발로 막았습니다. 와,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순간 도윤의 본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은행에서 일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아냐? 너 따위가. 하지만 현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나 따위가 뭘 아냐? 하지만 내 통장 잔고는 알고 있어. 마이너스 800만 원 신용카드 연체료까지 합하면 1200만 원. 맞지?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은행에서 15년 일했는데 남편 신용조회 못할 줄 알았어. 현주는 문을 확실히 닫았습니다. 도연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텁텁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의 집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가재도구 압류 완료했습니다. 집행관들이 마지막 집까지 가져갔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심지어 침대까지. 도윤은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휴대폰도 요금 연체로 정지되었습니다. 카드도 모두 정지, 은행 계좌도 압류.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내연녀 김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여기 완전 쑥대밭이네. 미정아. 도연이 간절한 눈으로 그네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나 진짜 힘들어 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미정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나도 내 인생 있어. 이렇게 된 사람이랑은 못 만나겠어. 미정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오빠 지금 무일 뿐이잖아. 미정은 냉정하게 말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미정아, 제발 도윤이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나 징그러워 미정이 발로 도윤을 차며 소리쳤습니다. 나 이런 루저 싫어해. 돈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집착해. 루저 맞아. 루저 아내한테도 버림받은 루저. 미정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멋진 아내, 귀여운 아들, 괜찮은 집 안정적인 직장.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현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태연이 위해서라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건 너야. 도연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내팽개쳤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도연은 빈집바닥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현주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한편 현주는 새 아파트에서 태연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우리는 이제 진짜 자유. 현주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도연이 집을 잊고 고시원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도윤 차장님, 내일 아침 인사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와서 책상을 정리하고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승진 이야기인가 작은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오전 9시 인사팀 문기철 부장이 도연을 불러들였습니다. 앉으세요. 문 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 차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파일을 열자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달 전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의 사진과 동영상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50만 건을 넘었다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품위 유지 의무를 매우 중시합니다. 특히 관리직에게는 더욱 엄격하죠. 문 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관을 발로 차고 부인을 때리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직원을 회사에서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부장님, 그날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미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문 부장이 또 다른 서리를 꺼냈습니다. 오늘 부러워하고 처분입니다. 회고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제발요. 저 지금 집도 없는 상황이에요. 회사라도 잃으면 정말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고 회사는 회사 입장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럼 사직으로 해주세요. 회고는 너무 안 됩니다.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회보로 결정했어요. 도연은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회사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기 도연이 앉아있네. 영상 봤어? 진짜 충격이더라. 만해도 때리고 관리 지방을 차고 저런 사람이었나? 몰랐네.
한 달 전만 해도 오빠 멋있다고 했던 여자 동료들도 이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진짜 역겨워요. 어떻게 그런 짓을 가족한테도 저러면 회사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나쁠까요? 도연은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후배 김 과장께 다가왔습니다. 진짜 해고해요. 응. 형도 참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영상까지 찍혔는데 너도 나를 욕하러 온 거야?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워서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없으면 우리 팀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동안 형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고마워. 하지만 형 이건 좀 심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에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오후 5시 도윤은 개인 짐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12년 동안 다니는 회사였는데 박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사진 몇 장 먹을 컵 하나, 개인 노트북, 이게 전부구나. 동료들은 대부분 피했습니다. 간혹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도윤아, 그동안 수고했어. 팀장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해요. 너도 힘들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알겠습니다. 도연은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경비 하저지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알아봐야죠. 가족들도 힘들겠네요.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은 이미 없어요. 회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는 희망을 품고 퇴근할 때는 피곤함을 안고 걸었던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길이 되었습니다. 버스에 올랐다며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아내도 아들도 집도 이제 직장까지 남은 것은 빛과 치욕뿐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오늘만은 마셔야겠다. 고시원 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결혼 초기 현주와 함께 꿈꿨던 미래가 떠올랐습니다. 예쁜 집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 하지만 언제부터 인가 그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현주를 당연하게 여겼고 다른 여자에게 검을 뺏겼습니다. 바보같이 소주 한 병을 다 마신 도윤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고 기록이 있는 40대 남자를 뽑아줄 곳이 있을까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업자들기였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가 현주에게 닿을 리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으니까요. 2달 후 드디어 이혼 소송 재판 날이 왔습니다. 도연은 고시원에서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지만 말이 나올 때마다 공허했습니다. 스스로도 믿지 않는 말을 어떻게 판사가 믿겠습니까? 법정에 들어선 도연은 현주와 재현을 보았습니다. 현주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옆에 앉은 재현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길이 80여 한 명도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지금부터 장도윤과 나연주 간의 이혼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피고 장도윤 원고의 이혼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15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살 아들도 있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 판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럼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의정사 사실을 부인하십니까? 그건 도연이 말을 못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혼의 정사를 인정하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돈 때문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빚이 감당할 수 없었고 현주의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법정에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재원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원고 측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원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고의 지속적인 혼의 정사 증거입니다. 호텔 영수증들, 명품점 카드 내역, 내연녀와의 메시지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둘째, 가정 폭력 증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현주를 때리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셋째, 고인 모독행위입니다. 간을 밟아차는 장면이 나오자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넷째, 경제적 착취 증거입니다. 현주가 밤낮으로 일하며 모은 돈을 도연히 바람피우는데 쓴 내역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품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술자리에서 자랑하는 도연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관을 발로 차다니까 시원했다. 아내도 한 대 갈겨줬어. 여자들은 확실하게 해줘야 말을 듣더라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판사님, 원고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15년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학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제 겨우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재원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에게 변호사는 없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피고가 직접 반박하십시오. 판사님, 저는 도연이 일어났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15년간 그런 행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리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최소한의 도의도 저버렸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존중은 권경, 기본적인 인간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인에 대한 모독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위자료는 8천만 원,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추가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아들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피고는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십시오. 도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판사님, 제발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정사가 자리를 떠나자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합쳐 이루곤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현주는 재원과 함께 법정을 나섰습니다. 도연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주야. 도연이 복도에서 소리쳤지만 현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주야. 제발 한 번만. 하지만 현주의 뒷모습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막대한 빚과 양육빚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고시원에서 또 소주를 마셨습니다. 저반 술도 이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현주한테 했던 일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구나. 15년 동안 현주가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정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후 언론에서 도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대기업 차장 관짝 짓밟기 영상 확산으로 하고 혼이 정사 가정 폭력계로 위자료 1억 건, 판결 품위 유지 위반으로 사회에서 완전 퇴출. 인터넷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인간 말종이네, 저런 게 어떻게 아파야, 직장인 자격도 없어, 사회 퇴출 당연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잘 이해했다, 저런 인간은 혼자 살아야 해. 도연은 이제 길거리에서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명이 전국적으로 퍼진 것입니다. 굳이 활동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름만 검색해도 모든 기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사장이 인터넷을 검색해보고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먼 즐김의 손님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요. 도연의 일상은 완전제 파괴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도 갈 곳이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편 현주와 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깔끔한 30평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집 진짜 좋다. 우리 집 같아. 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현주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안 와도 돼. 응, 이제 우리끼리 잘 거야. 다행이다. 아빠 무서웠어. 태연의 솔직한 말에 현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니. 태연아, 앞으로는 무서운 일 없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응, 엄마 최고야. 태연이 현주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현주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재원이 서 있었습니다. 재원이가 왔네. 문을 열자 재원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현주야. 새집 고마워. 들어와. 재원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 햇빛도 잘 들고. 응. 태연이도 좋아해. 삼촌 안녕하세요. 태연이 인사했습니다. 태연아 안녕. 많이 컸세. 재원이 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삼촌, 저희 이제 진짜 행복해. 태연의 밝은 모습에 재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더 행복할 거야. 주말 현주는 어머니 나금실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알을 들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현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완전히 헤어졌어요. 태연이랑 저는 이제 자유해요. 바람이 불어와 현주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해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태연이도 밝아졌고 저도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 이제 진짜 강해졌거든요.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가 돌아보니 재원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올 줄 알았는데 함께 와도 될까 해서 재원이 현주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 재원도 국화한 송이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현주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현주가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현주가 짧게 말했습니다. 단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15년간의 고통에서 구해준 고마움, 새로운 시작을 도와준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약속에 대한 고마움. 재원은 현주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천만에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묘소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헤어졌던 인연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재원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응. 현주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묘소를 떠나기 전 현주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태연이도 데리고 와서 안부여줄게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와 재원은 손을 잡고 묘소를 내려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햇빛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5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나고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원과 함께 걸으며 현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 우리는 행복할 거야. 멀리서 태연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할머니 묘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 삼촌, 태연이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왔어요? 응, 다녀왔어.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니까. 태연의 밝은 모습에 현주와 재원이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15년간의 악몽이 끝나고 드디어 진짜 행복을 찾았다. 태연이는 웃음을 되찾았고 나도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재원이가 있어서 든든하고 앞으로가 기대된다. 현주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한편 도희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고 일자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들 기였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 뿐이었으니까. 현주의 새로운 시작과 도윤의 몰락, 완벽한 대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이었습니다. 1년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현주와 재원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따뜻한 결혼식이에요. 엄마 정말 예뻐요. 태연이 현주의 드레스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태연아. 현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는 현주의 직장 동료들과 재원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많지 않은 하객이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현주야, 정말 축하해. 이제 진짜 행복할 거야. 대학 동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현주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재원이 입장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이 듬직해 보였습니다. 재원 3초 모시다. 태연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주가 입장할 때는 태연이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자청한 것입니다. 정말 제가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11살 태연의 진지한 모습에 모든 하객이 감동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현주와 재원이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어느 골목에서는 도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3층 오피스텔 암호 짜장면 1그릇이요. 도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을 이루는 후
도연은 간신히 배달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시계라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루 12시간 시계라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식당 직원이 인사했지만 도연은 별다른 대답 없이 다음 배달을 받아들었습니다. 예전에 검한 암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배달을 마친 도윤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시원에서 조금 나은 곳으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도윤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SNS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현주와 재원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누군가 올린 결혼식 사진에서 현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현주는 그가 본 적 없을 만큼 행복해 보였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짜 미소였습니다. 태연도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현주야 도윤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메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주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태연도 새 아빠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내가 다 잃었구나. 도연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현주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까?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양육비 납부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월 60만 원, 자신의 한 달 수입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성실히 양육비를 입금했습니다. 태연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역할이었습니다. 한편 현주의 새 가족은 허니 문으로 부산 해변에 와 있었습니다. 와, 바다다. 태연이 파도를 보며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조심해. 태연아. 현주가 웃으며 뒤따라 갔습니다. 태연은 그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주야, 행복해. 은,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현주가 재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그래. 태연이까지 셋이서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태연이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주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엄마, 딸이 드디어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파도 소리가 그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멀리서 본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17년 전 이촌 6살 현주가 꿈꿨던 행복이 비로소 현실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현주에게는 그 긴 우회로가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